자, 우리 모임 가운데 5개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런 인재가 우리 애국동지들과 함께 뭉쳐 있다는 것, 큰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가끔씩 흘렀고, 제가 마감 멘트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고 할 때, 간첩들이 우글우글 하느냐, 몰라요. 아래 우리 박선재 목사님하고, 우리 백명기 우리 홍보대사님하고 전영호 씨하고 우리 세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줌마가 여기 앞치마를 하고 왔어요. 그 식당 안에 보니까 처음처럼이라는 앞치마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벗어 이게 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신영복이 글자체 간첩 글자체다. 아, 그렇습니까? 적각 벗어버려요. 그 다음에 반송에 가면 탑마트가 있어요. 가니까 처음처럼이나 소주가 쫙 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또 이야기했죠. 이게 뭔 줄 아느냐? 간첩혼이 담겨있는 이걸 왜 여기서 판매하느냐? 어제는 양산에 우리 손자가 와서 가니까 처음처럼이라는 술을 들고 나가요. 사람이 사가지고 젊은 사람의 덩치를 잃고 그래 내가 그 카운터 보고 이게 간첩이 써놓은 글자인데 이걸 여기서 당신들이 파느냐? 그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거 소주 회사다 이야기하겠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깜짝 놀라야 될 건데 그렇지 않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저 문재인 개새끼가 우리나라에 또 집권하고 나서부터 저놈이 간첩인데 간첩이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저 김정은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첩이 뭐냐? 간단합니다. 저걸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간첩이에요. 맞습니다. 김정은이를 위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 간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천만인 서명 받다고 나왔는데 우리 파라솔 옆에 가는데 바로 툭 쳐 가버려요. 그리고 그 의자가 부서져 부서. 그래 거짓말 안 보태고 쫓아가서 내가 백살을 잡아봤어요. 야 이 새끼 너 간첩이지? 간첩 맞다 왜? 이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됐느냐? 이희천 교수가 중앙정부에서 27년이나 재직을 하면서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큰일 났단 말이야. 전북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더불어 미친당 이런 새끼들이 하려고 하는 기본자치법 이걸 저지하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다니면서 그 강의를 하고 해서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게 돼가지고 기본자치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저항이 많으니까 본 법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 그거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각 시도에서 조례로 만듭니다. 엄마가 없는데 자식이 있어요. 모법이 없는데 밑에 조례법을 가지고 3,506개의 동면을 전부 다를 공산화 작업을 다 마쳤어요. 조직을 다 만들었다. 물론 그 조직에 각 동별로 한 30여 명이 조직화되어 있다는데 1,200여 군데는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나머지는 아직 실시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알고 작년부터 기본자치법 이거는 폐지되어야 된다 하고는 이희천 교수가 쓴 책을 좀 읽고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주민자치위원장을 찾아갔어요. 남산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당신들 이거 알아? 주민자치법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장의 이야기예요. 그래 있어야 된다. 왜? 지금까지 주민자치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부산에서 이것이 시발된 게 우리 강영석 목사님이 계시는 건곡도입니다. 건곡도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카프레이드로 이 건곡도 동민들 전부 다 깨워야 되겠다. 해서 전단지를 들고 2주에 걸쳐서 그 골목골목이를 우리가 다 방송하며 다니고 고민운동장이 있어요. 건곡도에. 고민운동장에 토요일 되면 엄청 나와요. 사람들이. 여름철 같은데 엄청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주민 자치기본법에 대한 그 찌라시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전달을 했어요. 그 사람이 깨어나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자.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시발된 것이 주민총회를 한다고 현수막이 부산에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건국동에서 2군데 화명하고 2군데가 현수막이 갖다 붙었어요.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 일단 그 주민들에 해당되는 사업을 거기에서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걸 가지고 구의회에 가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통과된 거. 그래서 보니까 이미 북구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건곡동에서 왜 맨 늦춰 시작했느냐. 건곡동은 부산에서 조선족이 제일 많은 곳이 건곡동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금정구 내가 사는 마을로 와 보니까 여기를 천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찾아갔어요. 백종원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당신 이거 아느냐? 모른대요. 그래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나? 그래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회에는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다 되면은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나눕니다. 니는 어느 부서, 니는 어느 부서 이렇게 다 들어간다면 백종원이 이 양반을 복지 담당, 쉽게 해서 병원 담당이에요. 이쪽에 자기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래 그거는 자기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아는데 이걸 모른다. 그래서 내가 보시오. 당신 검정부의 국회의원 아니냐고. 검정부의 국회의원이면 검정 국민을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걸 다 해야 되는 것이 당신이 본분이다. 그거 하나만 하라고 우리가 당신 뽑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 짓을 하고 있어? 해서 책하고 다 줘서 주고 읽어봐라. 그때 이 사람이 당신 만약에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 이 조례를 만들어져서 통과되면 당신 다음 총선 때 절대로 당신 내가 떨어뜨릴 것이다. 목숨 걸고 당신 떨어뜨릴 것이다. 이거 손봐라. 그러니까 해서 그때서 움직여요. 그 비서를 불러가지고 봐라 이거 이렇다 하는데 이거 한번 알아봐라. 지금 어찌돼 있노? 금성동에 주민총회를 열어놨다. 그래서 왜 금성동에 주민총회가 동이 그렇게 많은데 왜 금성동이냐? 금성동이 건곡동하고 경계선입니다. 산성이 금성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 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주민총회를 그 모델로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총회 그걸 하지 못한다 하고 대가를 좀 부리고 뭐 이런 난리를 쳐가지고 세상에 부산 시내에서 처음으로 주민총회가 취소된 거는 이거 검정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백종원씨가 이거 알아보고 조례 절대 통과 안 되도록 해라. 해가지고 금성도에 우리 최 무슨 법이고 부의장이 있습니다. 이 국힘당인데 이 조례 만약에 통과시키면 당신도 앞으로 좀 안 좋다. 그래 주민총회가 취소되면 조례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안건이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취소를 올라오면 상정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한 일주일 지나서 백종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취소했습니다. 조례에서 안 하도록 취소했습니다.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정부는 조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설 또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 손 놓으면 안 돼요. 여한테 카프레이터 할 때 보니까 일광에 가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속이느냐? 거기에 대한 조례에 들어가는 모든 항목을 다 엮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광에 사는 주민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격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시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는 공모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주민자치위원을 아마 한 30일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자치위원이 숫자가 빠진다. 그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어째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여기 사람 주민자치위원회 누구 한 사람도 열어야 되는데 누구 추천 좀 해라. 그래 추천해가지고 저거 회의 마치고 뭐 술 먹으러 가서 노래방 잘 가는 사람,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자기들하고 좀 어울리겠다는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자치위원회에 넣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우리 검정부에 사시는 문창홍 집사님이 우리 검정부에도 그 현수막이 갖다 붙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했더만 어디냐? 잘 보십시오. M16 공장이 있는데 대우정밀이 있는데 그 지역이 치약지구잖아요. 그 민노총이 충분히 있을만 하잖아요. 그 지역에 선두구동 그게 현수막이 붙었다. 그걸 사진을 찍어 보내라 했더만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의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먼저 그 선두구동 그게 담당 이 현수막 같은 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바꿔라. 그러니까 오늘 휴가합니다. 그러면 그 사무장 한번 바꿔봐라. 그 사무총장인가 그 사람 바꿔봐라. 그래 당신들이 이거 아느냐? 저희들은 그거 잘 모르는데요. 이 사람의 이게 뭔지를 아느냐?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노? 그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조례에 있다 하는데 조례가 뭐 내용 보자. 모릅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면 삶은 소래가리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거 하나를 갖고 들어옵니다. 요 정도 말 해갖고는 별 영향이 없겠지? 그 안에 그 사람이 사업자가 집이 거기 아닌데 주민이 아닌데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은 그 사람 집에 가고 없을 때 그 사람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일을 하노? 가짜 주민 아니냐? 가짜 주민. 그걸 아나 모르나?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 멍청하게 그런 걸 말 들어보면 맞거든. 그래서 그래 놓고 나서 반드시 요거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한테 통과해라. 그래 놓고 그 의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전에 내하고 약속을 했지. 전에 절대 취소 다 한다 하고 상장 안 한다고 했지. 취소했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주민에 참여하면 그 주민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뒤에 그야말로 8살짜리, 12살짜리 민노총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 그 다음에 정교조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학생들부터 전부 다 주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조례가 있는 거 아니가? 있는데 요거만 내놓은 거 아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어. 그러면 계속 문자 답을 요청을 했지. 하니까 끝에서 나중에 전화가 그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조다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이다. 이런 놈들이 그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나 없나? 아직은 없습니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손놓으면 또 안 됩니다. 여기 처음에 뭔가 머리를 틀 때, 그때 잡아야 되지. 자리 잡고 난 뒤에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데를 저항하기 위해서 자유마을을 3,506개 조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3,506개의 12명의 그 대표들을 뽑는다. 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행착오가 이거는 여러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유마을 오늘 뭐 한다고 하는데 오락하길래 나는 이게 있어서도 그렇고 나는 거기 지금 현재는 갈 마음이 없다. 왜? 가봐야 지금 헌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꼽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엉뚱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간단한 방법이 뭐냐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밝혀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장 돈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지역 유지입니다. 유지.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번 지방체제에서 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왜 있었는지 그조차도 다 까마득하게 잡힌다니까요. 왜?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지금 행복센터인가 주민자치센터인가 이거 행정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흡수할 정도로 행정력을 갖추고 나면은 동사무소 요새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가면 없잖아요 지금. 없고 그야말로 동사무소가 그냥 조속하고 있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장 그 사람 위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니까 전체를 통솔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산도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또 찾아서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작년에서 그 당시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시 지여대고 해운대네. 해운대인데 이거 왜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녹음돼도 되는 거 모르는데 내가 누구 아는 지인한테 주민등록 오기 났습니다. 자기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2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만나죠. 그래가 내가 물었어요. 당신 좌파냐 보수냐 어느냐? 저는 철저하게 보수입니다. 그래? 그럼 이 내용 아나? 모르나? 모른대요. 모른대요. 아니 세밀하게 물어보니까 몰라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죠. 안 되겠다. 여기에서 노하우가 있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몽땅 우리 조직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네. 뭘 그래 어렵게 생각을 해. 네. 조직이 다 만들어져야 하는데 왜 시끄러운 소리 60살 70살 본 사람 불러와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 검정구에 와서 대표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양산에 있는 사람은 양산에 있는 사람이 그 동에서 대표가 돼야 되고 남산도에 있는 사람이 그 주민 대표가 돼야 됩니다. 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주민을 어떻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그 동네의 주민이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덩덩덩덩 조직만 만든다 해갖고 안 돼 있어. 죄송합니다만 명단을 아무 데나 가다가 일하고 그거 뭐 하는 건데 이거. 그래서 나는 안 할란다. 당분간 나는 입 닫고 있을게. 잘 돼가는 거 보고 제대로 잡았다 싶으면 당신들이 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당신들한테 10배 20배 더 할 자신이 있어. 맞습니다. 자기 혼이 들어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조직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정광훈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저는 잘 안 합니다. 대표들 같이 보자. 보고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 공모를 하시거든. 우리 쪽에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시라는 말입니다. 들어가서 뭐 하는지 그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접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접수를 해서 그 안에 30명 같으면 30명 안에 오늘도 내가 그래서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좀 들어가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안 할 말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그 들어가 버리면 속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조직을 기존 조직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 있습니까? 소금이 3%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공산당 이놈의 새끼들은 3%만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을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들은 30대 밥 먹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나 귀찮다. 내가 뭐 그런 거 하지 않아. 정치는 정치가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각자 마을에 가셔서 현수마을로 주민자치위원 공모를 하면은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된다 합니다. 왜 안 되노? 내가 이 동네 사는데 왜 안 되노? 자기 먹고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야 저놈들이 활기를 못 핀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기존 자치단체 자치위원장이 다 만들어져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동네 유지가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첫째 좌판지 우판지를 판별하고 거기에 모의가 있는 사람,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할 말로 마침을 하면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노래방 가면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 같이 가. 노래하고 불러. 동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화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왜 이런 사업을 얼렁얼렁한데 이게 우리 마을에 무슨 도움이 되노? 한마디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첫째 저놈들이 독버스처럼 만들어져 있는 저 조직부터 우리가 거꾸로 와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것을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유마을을 왜 합니까? 여러분 자유마을을 왜 합니까? 총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부산에는 세 자리 외에는 다 국힘당입니다. 그렇잖아요. 전국 어디에도 지금 제일 하기 좋은 때가 부산이에요. 그러면 타켓을 정해야 됩니다. 저 서구, 그 다음 남구, 북구 타켓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뻗어 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불어당 지금 현재 새선거에 우리 국힘당을 빼돌아올 사람 감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단 해운대에 하태기 같은 저런 놈은 공천까지도 안 줘야 돼요. 저런 위장보수 저런 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학 목사님이 정치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정치학교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학교를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해서 거기에서 국가관과 역사관이 확실한 그 사람을 공천을 주게끔 나는 강히 이야기합니다. 정학 목사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느냐?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무언가를 성식이 있는 거 아니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하는 과정까지도 지금 정가훈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공천 줘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공천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인재를 많이 좀 보내주셔야 돼요. 이충근 박사 그 정치학교에다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거기서 거쳐서 그야말로 투사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진짜 투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국회로 보내서 정하훈 목사님이 하시는 204석 그게 되면요 말고 닳도록 자판을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마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의 그 유익한 것은 그 연세가 많고 뭐 하고 아무리 교육을 시키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표를 찍는 운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표 찍으라 하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에 더불어당 오는 그건 절대 찍지 말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운동원으로 만드는 밑에 우리 12 대표 말고 거기서 조직되어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원으로 쓰는 것이요. 그야말로 좌파들 식별해서 이 사람 찍으면 안 된다. 마을에 가서 퍼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짜 표를 찍으러 투표장으로 가게끔 만들고 해서 하면은 지금 현재 해놓은 조직에다가 운동원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했을 때 자유마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자유마을 내가 볼 때 여러분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목표가 어떤지 모르고 어디를 수세해야 되는지 모르고 고생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만들면 자동적으로 그 조직에 한 30명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 중에 색깔 틀리는 놈만 골라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선두구동에도 한 사람이 빠졌다. 그래 한 사람 채용한다고 공부한다고 현수막을 갖다 겁니까?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을 못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뭡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답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절대 자유마을 이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진짜 어디를 탁 찍어야 맥이 찍히는가 그걸 알면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빙 둘러서 엄청나게 힘이 들고 효과를 적용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돕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밥을 사주든지 뭘 사주든지 그 사람들 모이라 하면 잘 모입니다. 노래방 가서 가면 잘 가요. 그런 사람들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유마을에다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국가별로 대표 다 섞으면 돼요. 그 사람들 대체로 좀 심심한 사람들이라 그렇다고 해서 뭐 50대 이하가 아니고 보통 50대 내지 60대 많아봐야 60대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쪼록 자유마을 정강 목사님이 외친 이 자유마을 오늘 저 뒤에 자유마을에 대해서 신청서를 갖다 놨습니다. 신청서 좀 아주 두가지 말하시면 신청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책자 여러 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자유마을 호국다 오삼종 씨 아시죠? 오삼종 대표. 그야말로 이 좌파들 문제 있는 거 혼자서 고소하고 고소해가지고 선소한 것도 많거든요. 그 사람이 책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저 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것도 한 번씩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 정말 우리가 뭔가 내 속에 애국에 대한 걸 알고 갖춰져 있어야만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자유마을에 대해서 다 상식이 다 있을 겁니다. 이제 자유마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해봐서 이렇든 저렇든 검정부가 조례를 취소시켰잖아요. 대한민국 이거 한 번도 취소시키면 그때 자유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리가 막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때를 놓쳤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유마을을 다 참여하시고 참여하셔서 그 참여하시는 분은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 나오는 그 지역마다 대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 청교도 목사님도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좀 절도가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 장교 출신들 앞에 리더를 세워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봉사가 이 내용을 나라가 이 완전히 부여해져 있는 이것을 다시 바꾸려 그러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노력 유하에 따라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대로 행동 안 하면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실제 행하고 그대로 행동이 안 하는 그게 죽은 기도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는 중간에 망치 3번 두드리 보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도 그냥 엎드리고 있을 겁니까? 망치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그건 못 두드려 해야 됩니다. 그게 행동하는 예수이고 행동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쯤에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혹시 여기에 내가 꼭 할 말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한 말씀. 네. 이분